환율이 1,500원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있는 1억, 실질 가치로는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3천만 원이 그냥 증발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었어요. 2025년 12월에는 1,480원까지 갔었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직접 말했어요.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 중앙은행 총재가 위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오늘 딱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환율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자, 오늘 이야기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둘째, 왜 원화가 이렇게 약해졌는지. 셋째, 여러분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넷째, 지금 당장 해야 할 생존 전략.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마지막 생존 전략은요, 오늘 퇴근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시작해 볼게요. 환율 현황.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2025년 연평균 환율이 1,421원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거예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서울외국환중계 자료에 따르면요, 2025년 12월 23일에는 환율이 1,480원까지 갔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국 경제는 타이타닉이에요. 배가 서서히 기울고 있어요. 근데 1등실에 있는 사람들은요, 설마 이 배가 가라앉겠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도 처음엔 조금씩 기울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가라앉았죠. 이걸 환율에 적용하면요, 1,450원, 1,470원, 1,480원, 조금씩 기울고 있는 거예요. 1,500원 넘는 순간요, 배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때는 구명보트 타기 늦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한국은행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요, 수입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 중이에요. 11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2.6% 올랐어요. 이게 36개월 시차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환율 오른 게 올해 상반기에 물가로 터져요. 장바구니 물가가 또 오른다는 얘기예요. 원인 1 42개월 금리 역전.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예요. 근데 금리 역전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미국 은행 이자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돈이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몰리겠죠.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 한미 금리 차가 1.5%포인트예요.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이게 무려 42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역대 최장 기간이에요. 42개월이면요, 3년 반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이집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요, 계속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2명 있어요. 한 아들은 연이율 4.5%로 돈을 굴려줘요. 다른 아들은 연이율 3%로 굴려줘요. 어떤 아들한테 돈을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4.5% 아들이죠. 이걸 금리 역전에 적용하면요, 지금 미국이 4.5% 아들이에요. 한국이 3% 아들이에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버지예요. 당연히 미국 아들한테 돈을 맡기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이요, 서학개미예요. 한국의 탁결재원 2024년 12월 자료에 따르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1,685억 달러예요. 1,685억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약 242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큰 돈이에요. 1년 전보다 50%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서학개미보다 더 큰 물이 있어요. 국민연금이에요.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요,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가요, 2025년 19월에만 245억 달러예요. 1년 전보다 91.7% 증가했어요.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해요. 그러면
원화가 팔리고 달러가 사지죠.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이 수영장의 물이 바로 한국 경제의 달러예요. 바닥에 구멍이 뚫려서요. 매달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위에서 호스로 물을 채워야 하는데요. 수출로 버는 달러보다 빠져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요. 이걸 환율에 적용하면요. 수영장 물이 줄어들수록 물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달러가 빠져나갈수록 달러 가격, 즉 환율이 오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42개월째 미국 금리가 더 높아서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둘,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이 미국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가 폭증했어요. 결국 달러는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적으니까요.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 할게요. 여러분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요? 자, 여러분,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의 이동이에요. A씨가 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1억을 모았어요. B씨가 있어요. 은행에서 5억 빌려서 집을 샀어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누가 이득일까요? B씨예요. 왜냐하면요.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빚의 실질 가치도 떨어져요. 5억, 빚이 실질적으로는 4억, 3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A씨의 1억은요. 실질 가치가 8천, 7천으로 줄어들어요. 열심히 모은 사람이 손해보고요. 빚낸 사람이 이득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의 이동이에요. 두 번째 부의 이동이요. 원화만 가진 사람에서요. 달러를 가진 사람으로 돈이 이동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4년 초에 환율이 1,300원이었어요. 그때 1억 원으로 달러를 샀다면요. 약 7,700달러를 샀겠죠. 지금 환율이 1,470원이에요. 7,700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요. 1억 1,300만 원이에요. 1년 만에 1,3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반대로 원화만 들고 있던 사람은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의 이동이에요. 세 번째 부의 이동이요. 이건 좀 충격적이에요. 정부가 빚을 갚는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오르면요. 세금 수입은 늘어나요. 근데 기존에 진 빚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죠. 쉽게 말하면요. 정부 빚을 국민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서 조금씩 빠져나가서요. 정부 빚을 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부의 이동이에요. 자,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어요. 650억 달러 규모 외환 스와프를 연장했어요. 650억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95조 원이에요. 국민연금 1년 보험료 수입의 절반 규모예요. 외환 스와프가 뭐냐면요. 한번 상황을 그려볼게요.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시장에 가서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면요.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확 늘어나요. 그럼 달러 가격이 올라가죠.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꼼수를 쓰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요. 한국은행한테 직접 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마트에서 사면 시세대로 비싸게 사야 하는데요. 친구한테 빌리면 시세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게 외환 스와프예요. 결국 이렇게 하면요.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안 늘어나니까요. 환율이 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달러 맞교환이에요. 국민연금이 가진 달러를 한국은행이랑 바꿔서 쓰는 거예요. 급할 때 친구한테 돈 빌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대기업들한테 환해지 확대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한테요. 환해지가 뭐냐면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이 미국에 반도체를 팔았어요. 100달러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돈을 받는 건 3개월 후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환율이 1,400원이면요. 100달러 14만 원이에요. 근데 3개월 뒤에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지면요. 100달러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만 원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험을 드는 거예요. 나 3개월 뒤에 100달러를 1,400원에 바꿀 거야.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3개월 뒤에 환율이 1,300원이 되든 1,500원이 되든요. 무조건 1,400원에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환해지예요. 환율 변동 위험을 미리 잠가두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정부가 대기업한테 요청하냐면요. 대기업들이 환해지를 하면요. 달러를 미리 팔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달러 공급이 늘면요. 환율이 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응급처치예요. 증권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속도는 늦출 수 있어도 레벨 자체를 되돌리긴 어렵다. 쉽게 말하면요. 1,500원 가는 속도만 늦추는 거지요. 안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부의 이동에서 손해보는 쪽에 있으면 안 돼요. 이득, 보는 쪽으로 옮겨야 해요. 딱 3가지만 아세요. 첫째, 달러 자산을 확보하세요. 자산의 2030%는 달러로 가지고 계세요.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 달러 예금. 은행 앱에서 외화 통장 만들면 돼요. 10분이면 끝나요. 둘, 달러 ETF. 증권 계좌에서 달러 ETF를 사세요. TIGR,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같은 거요. 환율이 오르면 이득이에요.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략, 이 실물자산 비중 확대. 둘째, 실물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인플레이션이 오면요.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요. 금이 대표적이에요. 인플레이션 해지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 보험이에요. 물가가 올라도 가치가 같이 올라서 손해 안 보는 자산이에요. 금이 바로 그런 자산이에요. 시스템이 망가질 때 빛나는 보험이에요. KRX 금 시장에서 금 현물을 살 수 있어요. 증권 계좌만 있으면 돼요. 전략 3. 부채 관리. 셋째, 부채 관리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채무자가 유리하다고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고정금리 부채여야 해요. 변동금리 부채는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요. 오히려 손해예요. 지금 변동금리 대출 있으시면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걸 검토해보세요. 자, 정리할게요. 첫째,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이에요.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둘째,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축자에서 채무자로, 원화 보유자에서 달러 보유자로, 국민에서 정부로. 셋째, 여러분이 할 일은요. 달러 자산 확보, 실물 자산 비중 확대, 부채 관리, 이 3가지예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딱 2가지만 하세요. 첫째, 은행 앱 열어서 외화 통장 개설하세요. 10분이면 돼요. 둘째, 증권 계좌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돼요. 이 2가지만 오늘 하세요. 그럼 준비 끝이에요.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끄시면 안 돼요.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바로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안 해요. 그러다가 환율이 1,500원 넘으면요. 그때는 늦어요. 마감 멘트. 1997년 IMF 때 2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설마 그럴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부류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준비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준비의 차이였어요. 2026년은요.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는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실 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